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도쿄에서 4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7,759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8,47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홋카이도와 후쿠오카에서 각각 1명, 총 2명 사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37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50명입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4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의 남녀 4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2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9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0대에서 30대가 총 28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41명 중 10명이 유흥과 관련 감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674명, 누적 사망자 수는 317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가 제시한 지표로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의 평균은 32.6명,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은 39%이며 주당 증가 비율은 1.82배로 여전히 신규 감염자의 증가 추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 접촉했을 가능성을 알리는 스마트폰용 앱의 제공을 19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個人情報に配慮しながらいち早く接触した可能性が通知されると大切な命を守るそのためにもぜひインストールを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니시무라 장관은 앱이 이용자를 특정하는 정보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감염 가능성을 재빨리 알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적극적인 이용을 호소하였습니다. 앱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들이 1m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 15분 이상 있으면 서로의 단말기에 데이터가 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용자의 감염이 판명되면 과거 2주의 기록을 더듬어 밀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통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본부에서 긴급사태 선언의 해지로부터 3주가 경과하였으며 신규 감염은 일부 지자체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하여 19일부터 지자체를 초월한 이동의 자제를 전국에서 완화하는 등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어떠한 것들이 바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외출 자제에 대해서 완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도쿄 등의 수도권 및 홋카이도와 타 지역과의 이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하였지만 19일부터는 완화가 됩니다. 또한 관광진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지자체 내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것으로 했었으나 19일 이후는 타 지자체의 관광도 서서히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벤트 개최 제한에 대해서는 참가 인원의 상한이 완화되어 실내외는 모두 1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실내의 경우 수용 인원의 절반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프로야구 제1리그 등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무관중 개최를 하게 됩니다. 한편 전국적 광역적인 축제 등은 계속 자제를 요구하되 인원이 관리할 수 있는 지역 행사는 개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업 요청에 대해서는 나이트클럽 등 접대를 따른 요식업과 라이브하우스에서 감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19일 이후에는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부부 국회의원이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히로시마 지역구의 현의회 등의 표단속 등을 의뢰하는 현금을 뿌리는 등의 매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18일 카와이 카츠유키 전 법무상과 카와이 안리 참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의원의 매수 혐의는 총 약 2,570만 엔이며 최대 한 명당 100만 엔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현직 국회의원 부부의 구속은 처음입니다. 히로시마 지검이 적발한 차량운동원의 위법 보수 사건에 도쿄지검이 수사에 참여하며 거액의 매수 사건까지 발전한 케이스로 두 사람이 아베 총리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아베 정권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 소식에 야당의 대표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18일 전 법무상인 카와이 카츠유키 씨와 부인인 참의원 의원 안리 씨의 체포로 지난해 9월 개각에서 법무상에 기용한 아베 신조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며 퇴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국회 내에서 기자단에게 체포되는 행동을 취한 사람을 법무상에 임명한 총리의 안목이 절실하다. 퇴진 표명을 한다면 좋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기자단에
부부 동반 현직 의원이 체포되는 것은 헌정사상에 남는 오점이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의원직 사퇴 권고 결의안을 제출하고 싶다라고 표명하였고, 입헌민주당의 아즈미준 국회대책위원장도 장기 집권은 사치이며 느슨해졌다. 돈에 대해서 더러워지고 있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총리는 18일 밤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감염 확대의 경험을 토대로 정부의 미래투자 회의를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사회상과 국가상을 논의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신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계획의 정지에 대해 올해 여름부터 국가안보회의에서 안보 전략의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카와이 전 법무상 부부의 체포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며 과거 법무상에 임명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사과하였습니다. 17일 회기를 맞은 정기국회를 돌아보며 코로나 대응에 150일이었다며 코로나19 대책 특별조치법과 2차에 걸친 추경 예산이 사업 규모 230조, GDP의 40%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대책이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체제에 대해서는 긴급사태 선언의 해제 후 도쿄와 기타 규슈시에서 감염자가 연달아 확인된 것을 토대로 위험한 사람을 특정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확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집단감염 파악 대책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며 침을 사용한 PCR 검사와 항원 검사의 활용도 포함하여 검사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 입국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감염 상황이 안정되고 있는 나라나 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표명하고 사람의 왕래의 회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각 국가의 논의를 리드할 생각을 나타내는 동시에 경제계와도 협력하고 해외여행자를 위한 새로운 PCR 검사 센터 설치를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개정 논의는 정기국회에서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지금 눈앞에 있는 과업을 결코 미루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가의 책임이다. 이어서 일본 유신회는 이미 생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외의 야당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국민적 기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것에 응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민당의 총재로서 총재 임기 동안 헌법 개정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결의와 생각에 아직 변함이 없다라며 헌법 개정의 실현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주간 문춘 온라인에서 6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10대에서 90대까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에 대해 설문한 결과 지지한다는 220표를 얻어 21.6%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798표를 얻어 78.4%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최근 타 매체에서 발표된 지지율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체별 측정 방식 및 대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친정권 성향의 상케이 조사 지지율조차도 36.4%를 기록한 바 있어 지지율의 하락세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코로나19에 대한 늑장 대응 및 연일 터지는 각종 스캔들과 측근들의 비리 등으로 인해 아베 내각의 기반이 점점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또한 포스트 아베, 즉 차기 총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에 대한 설문에는 346표를 얻은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위는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히로우미 지사가 191표, 3위는 89표로 아베 신조 총리가 차지하였습니다. 아베의 남자로 알려진 키시다 우미오 정조회장은 31표로 6위이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8위,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10위를 차지하며 내년 9월로 임기가 끝나게 되는 아베 총리의 사선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 도지사 선거의 고시일인 18일, 과거 최다의 현직 신인 22명이 입후보를 신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내년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며 7월 5일 투개표일을 향해서 도쿄의 리더를 뽑는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후보자로는 레이와 신생구미 대표 야마모토 타로씨, 현직의 코이케 유리코씨, 전 일본 변호사 연합회장 우츠노미야 켄지씨, 전 쿠마모토현 부지사 오노 타이스케씨,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 당수 타치바나 타카시씨이며 이들을 포함하여 총 22명이 입후보하였습니다. 자민당은 독자 후보의 옹립을 단념하고 자주투표로 공명당과 함께 코이케 씨를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야당은 입헌, 민주, 공산, 3인, 4당 연합으로 우츠노미야 씨를 지원하는 한편 레이와 신생구미의 야마모토 씨가 고시 3일 전에 출마를 표명하여 단일화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유신회는 오노 씨를 추천하였으며 국민민주는 자주투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도지사 선거는 각 진영 모두 온라인에 의한 연설에 주력하고 거리의 약수는 삼가는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배려하면서 지지 확대를 도모하는 이례의 선거전이 됩니다. 과거 3차례의 도지사 선거는 모두 임기 도중에 사직에 따른 선거로서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는 2011년 이후입니다. 따라서 재선을 목표로 하는 코이케 도정의 4년간의 평가도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선관위에 따르면 17일 기준 유권자 수는 1146만 8,938명으로 코로나 시국에서의 투표율도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30분 정도로 판정할 수 있는 타액을 사용한 항원검사의 실시를 인정하고 사용하는 시약을 이번 주에라도 승인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승인 후 보험이 적용되면 신속하고 의료진에게 안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원은 바이러스 특유의 단백질로 항원검사에서는 지금까지 코 속에 점액을 썼는데 의료진이 채취할 때 환자의 재채기를 통해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검사 시약을 다루는 후지레비오사는 5일 전용기기를 사용하여 항원의 양을 측정하는 시약을 개발하고 후생노동성에 신청하였으며 타액의 이용에 대해서도 실용화 목표를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12개 구단이 19일 시즌 개방을 앞두고 실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하는 PCR 검사에서 전 구단의 1군 선수와 지도부 및 스텝 등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소프트뱅크 2군 손혜진이나 스텝 일부 육성 선수에 대해서는 원정 중으로 검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달 22일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로야구에서는 지금까지 한신과 요미우리에서 총 5명의 선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2개 구단에 대해서는 개막 후에도 1개월에 1회 정도 정기적 PCR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 예방 대책을 취하며 정규 시즌을 치르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